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곧 장기화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뭐 오늘 목요일이긴 한데 뭐 어떠셨어요? 월요일하고 화요일 또 당직이었고 음, 월요일 날은 또 밤에 새벽에 수술도 하고 음, 좀 멍하죠. 계속 피곤하고 계속 멍하고 뭐 이게 장기화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뭐 나름 그 필수 의료를 하고 있는데 좀 우울합니다. 요즘 저뿐만 아니고 아마 대학병원에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이 지금 몸도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거지만 심적으로 지금 전부 다 우울하실 거예요. 뭔가 그 가슴 속에 좀 뭔가 꽉 막혀 있는 느낌? 지금 그 어, 정부에서 대처하는 거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하여튼 좀 우울합니다. 요즘은. 네. 그모 대학의 교수님들이 보니까 삭발을 했더라고요. 뭐 근데 이제 의대 교수들도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점점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 근무하시는 데서는 뭐 특별한 움직임이라든지 단체 행동 같은 건 없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이제 그 교수 비대위원회가 각각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지켜보고 있다 또는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 사직을 하면서 그 뭐 대학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필수 의료라든가 중증 응급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해야 되니까 음, 뭐 나름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일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실 것 네.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교수회에서도 판단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직하신 교수님이 계신 건 아니시죠? 뭐 아직까지 사직하신 교수님 계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의과대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의과세 대학생들은 일단은 그 휴학계를 낸 걸로 알고 있고 네네. 뭐 특별한 의과대 학생들의 어떤 얘기는 사실 아직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들은 정보는 보니까 한 학교에서 본과 1학년 학생인데 뭐 전원 유급 처리가 됐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예, 내용을 들었거든요.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조금 일파만파 퍼져서 다른 의과대학에서도 이게 유급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의과대학에서 유급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의과대학에 유급이 발생하게 되면 한 학년이 완전히 비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예, 그러면 그렇죠. 그 인원이 그 의사 국가고시를 치는 그 해에 인력난이 되게 심해지겠죠. 제가 답답한 게 이 증원이 이루어지는 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정부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논리적인 인원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뭐 기사나 이제 뭐 언론에서 보면은 요번 사태가 우선 니네들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다고 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밥그릇 싸움에다가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세상에 환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응? 볼모로 잡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나서 대학병원에서는 지금 많은 교수진들이 고생을 하면서 남아있는 환자들이나 중증 응급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치료하고 있고 힘들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결국은 의대 증원 2,000명인 건데 그리고 더더욱 좀 화가 나는 거는 지금 그 뭐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 총장들이 각 대학교에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교의 총장들이 의대 정원을 3,400명인가를 아, 신청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제가 근무하는 그 의과대학도 어떤 그 질적으로 양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어떤 캐패시티가 있는데 각 대학도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증원을 시켜버리면 교육 환경 자체가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그냥 저희끼리는 농담처럼 무슨 이제 의과대학은 오후반 오전반 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지금 강의실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교수진 가르칠 교수진의 숫자도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 2025년부터 2,000명이라는 숫자를 거기다 대학병원에서 대학들에서는 총장들이 학장들이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총장들이 그렇게 증원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총장들이 밥그릇인 대학교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2,000명이었는데 결국에는 3,400명으로 이게 올라갔잖아요. 학자라면 교수라면 거기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의 어떤 그 퀄리티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이 안 되고 단순하게 할 수 있다 하면서 뭐 어떤 대학교는 뭐 거의 200%, 뭐 네, 200 그렇게 맞습니다. 올렸던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게 그런 결정의 함에 있어서 웃긴 게 의과대학 학장들의 의견이라든가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은 묵살이 됐다라고 저는 그때 생각하거든요. 의대 교수 단체 성명서를 냈었잖아요. 그렇죠. 네, 받지 말자고. 묵살이 됐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얘기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상에서 2025년에 2,000명을 늘리면 10년 뒤에 2,000명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2025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필수료 패키지인가를 나왔는데 그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태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나갔고 이 전공의들은 사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름 전공의 생활을 한다는 말은 주당 80시간 근무를 하면서 근무를 한다는 거는 본인이 나름대로 전문의를 따서 필수나 중증이나 응급 의료에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들인데 지금 이 사태로 해서 이런 친구들이 사직을 하고 나간 상태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나중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시 들어왔을 때 일부 전공의들은 회의감이나 자괴감에 빠져서 내가 왜 이런 필수 중증 의료를 담당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이게 좋게 해결되더라도 복귀하지 않을 전공의 선생님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지방 쪽 전공의들이 만약에 서울 쪽에 전공의 TO가 난다 만약에 그러면은 있던 전공의도 1년 어차피 쉬고 그 다음에 서울 쪽에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지방 의료는 또 무너지는 거고.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있는 사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그 사람들의 전문의가 돼서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또 돈 얘기인데 수가 문제인데 신경외과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대뇌 동맥류 파열에 의한 내지주막하 출혈 때 그 결찰술이라는 수술을 하는데 보통 4시간 걸리는 수술이거든요. 수술 시간만 4시간이죠. 그렇죠. 수술 네. 시간만 4시간이고 끝나고 나서도 뭐 한 1, 2주 동안은 그뭐 따라오는 다양한 그 중환자실 질병들 때문에 치료가 중환자실에서 필요하고. 계속 추적 관찰이 필요한데 결국은 예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수가가 한 24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50만 원?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넘어요. 음,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수술을 하나 하더라도 뭐 그 돈을 제가 받는 건 아니지만 그 병원 자체에서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 수가가 뭐 조금씩 오르기는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일본하고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면 뭐 한 달에 그 수술 하나만 해도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나죠. 수익이 안 나면 그러면 한 사람이 그 4개를 하기에는 버거운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버겁기 때문에 전문의들의 숫자를 많이 뽑을 수가 없고 전공의를 병원에서 많이 뽑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의 전공의 숫자가 10%인데 우리나라는 46%에 50%에 육박하는 게 간혹 뭐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뭐 어디에서 뭐 연봉 4억을 불렀는데 지원자가 없다. 4억보다 연봉이 더 높아서 거기를 안 가는 게 아니고 거기를 가면 365일
병원에 매여가지고 내 삶이 없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럼 지방병원에는 장비도 없고 그다음에 뭐 지방병원에서 그런 수술이 무슨 뭐 하루에 한 개씩 뭐 한 달에 뭐 10개씩 있으면 많은 인원을 뽑아서 그거를 돌리겠죠. 하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있고 뭐 가끔 있고 뭐 어쩔 땐 3달에 한 번 있고 뭐 사실 그런 환자들이 뭐 언제 올지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환자를 위해서 전문의 대여섯 명을 준비시키기에는 수익이 너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아시겠지만 공공의료원 같은 데 가시면 신경외과 선생님 한 분 계시고 2분 계세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뭐 수술도 중증 치료도 응급 치료도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로드맵 자체는 공공의료로 가는 쪽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스템에서는 전문의와 전공의가 같이 이렇게 환자를 보는 시스템에서는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지금 남아있는 전문의들도 아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고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우울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몸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신적으로 이게 우리가 업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뭐 언론에서는 계속 뭐 무슨 환자를 버리고 간 무슨 의사들 가면서 뭐 정부하고 대치하고 무슨 되게 이기적이고 뭐 밥그릇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교수님 근데 나가서 뭐 하실 수 있는 건 있으세요? 개업 뭐 그냥 마음 내가- 편안하게 그냥 뭐 아니, 감기 환자 보고 고혈압 환자들 약 주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흉부외과는 베리코스 베인 정맥류 잘하시고 그럼 신경외과는 나가서 감기를 보는 분은 잘 없잖아요. 개원하면 보통 그렇죠. 뭐 통증 치료나 뭐 이쪽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사 놓고 하는 거. 열심히 배워야겠죠. 그러면 그럼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아. 없고 뭐 배운 게 이거라서 그럼 계속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수님 그 지금 사직한 전공의들 하고 연락은 좀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연락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세요? 뭐 매일은 아니고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전화해서 뭐 아닌지 저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애들이. 나는 전화를 해서 뭐 하냐 물어보고 뭐 잘 지내냐 뭐 공부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화를 하면 안 되겠네. 네, 전화를 하면 안 되죠. 지금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사직하신 분들이고 네, 뭐 예정이 있어서 전화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공의들은. 네. 아니 앞으로- 뭐 그거는 선생님이 잘 못해서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전화 좀 받아라. 어? 아니, 지금까지 신경외과 교수의 전공이 없는 병원 이야기 3부를 찍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